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다른 지방에는 없는 교육의원을 제주에서는 직선으로 선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교육의원 출마 자격을 교육경력 5년 이상으로 제한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 처음으로 제주에서 직선제 교육의원 제도가 탄생했습니다. 출마 자격은 교원이나 교육공무원 등 교육 경력 5년 이상으로 제한했는데 제주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방의 경우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교육의원 직선제가 실시됐지만 일몰제로 한 차례 시행으로 끝났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2018년 교육의원의 피선거권을 교육 경력 5년 이상으로 제한한 제주특별법이 헌법에 보장된 공무단임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며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입법자는 교육의 전문성이 실현될 수 있는 경력 요건과 교육 전문가의 참여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데 교육 경력 5년 이상 제한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 경력 등이 없는 사람도 일반 도의회 의원으로 교육위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입법 형성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민단체는 교육의원 자격 제한만을 협소하게 판단한 헌재의 유감을 나타내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되는 것이고, 이게 도민사회의 목소리가 모아진다면 법 개정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헌재 판결로 교육의원 제도는 당분간 유지되겠지만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아 교육의원 존폐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도가 요청한 행정시장 직선제와 JDC 이사장 도지사 추천 등에 대해 정부가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제주도가 지난 7월 7단계 제도 개선 과제로 요청한 57건에 대해 32건은 수용, 8건은 추가 검토, 17건은 수용 곤란 입장을 제주도에 통보했습니다.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17건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과 JDC 이사장의 임명 특례, 무사증 제도 일시정지 요청 권한 부여와 면세점 매출액 1%의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 대부분 7단계 제도 개선의 핵심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도지사의 첫 공판이 다음 달 1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공판 준비기일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1차 공판을 열어 검찰 측 공소 사실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특정 업체 제품을 판매하고 올해 1월에는 제주 더큰네일 센터를 찾아 제주도 일자리과 업무 추진비로 청년들에게 피자 25판을 선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동 평대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에서 심사 보류됐습니다. 주민 수용성이 모자랄 뿐더러 고압 송전선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시 구자읍 한동리와 평대리 앞바다에 해상풍력 발전기 19기를 설치하는 한동평대 해상풍력 단지 사업. 해녀들은 변전소로 이어지는 해저 송전 케이블에서 나오는 전자파 위험 때문에 어업 활동을 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합니다. 원도정은 각성하라! 사업 부지 공모부터 5년째 추진 중이지만 결국 사실상 마지막 심의 단계인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 한동 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유는 주민 수용성 부족,
의원들은 3년 전 주민 반대로 변전소 위치를 종전 평대리에서 한동리 근처로 바꾸기로 했는데도 사업자가 양 마을 대표자 몇 명과만 협의하는 등 소통이 부족해 오히려 갈등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시 원위치 하겠다. 원칙이 하는 게 맞는데 또 원칙대로 하겠다. 평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평대에서? 어떻게 이렇게 일을 우왕좌왕하면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당초에 합의안에 의해서 이게 시작이 됐으니 양쪽의 의견을 달라고 했고 그 의견이 와서 저희들은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바다 밑에 매설될 해적 케이블도 깊이가 1m밖에 안 되고 안전성이 검증된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뭐 상어에 대한 거는 나와 있어요. 예. 상어에 대한 어떤 영향이라든지 그건 나와 있는데 민간에 대한 건 안 나왔어요. 어업권이 아니고 우리 해녀들이 거기서 조업을 할 건데 이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전자기장이 이거 발생했을 때 해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의회는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한 정부의 안전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방 큰돌고래 이동 통로와 어장 피해 예측도 조사가 부실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정 해상풍력에 이어 제동이 걸린 한동평대 해상풍력단지. 제주의 첫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을 목표로 내걸었던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 지역화폐 도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는 11월 발행할 예정인 제주 지역화폐 도입 근거를 담은 제주 지역화폐 발행 조례를 심사 보류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는 제주도가 조례를 만들기 전부터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의회의 심의 권한을 침해했고 우선 협상 대상자도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데다 종이형 발행 계획도 미비해 심사를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정규직에 비해 휴가 등 근무 차별은 물론 심지어 해고까지 당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구제나 지원책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 농축협 노동조합과 사측의 단체 교섭장. 사측 12개 농축협 조합장 자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 22일 1차 교섭에 이어 2차 교섭에도 사측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제2차 단체 교섭은 12개 농협과 축협 측에 불참으로 결렬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지역 농축협은 직원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걸리면 정규직은 60일 동안 유급 휴가를 받지만 비정규직은 열흘 동안 무급 휴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노조 측이 이 같은 휴가 차별 해소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4개 요구안을 내걸고 단체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협상 자리에도 나오지 않는 상황. 노조 측은 농축협 마트와 주유소 등 직원의 50% 이상이 비정규직인 만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사업장마다 매출 실적 등 상황이 달라 개별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실제 이들이 하는 일은 정규직과 다르지 않고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휴가라든가 아니면 처우에 있어서 동일하게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손익 때문에 해가지고 조합을 줄 수 없는 손익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잘 사는 데는 잘 사는 데대로 어느 정도 뭐 지급도 가능한 거고.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생각으로는 개별 교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교섭이라도 할 수 있는 건 그나마 나은 편. 관광업계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임시 휴업에 들어가는 등 영업을 축소한 호텔 업계는 룸메이드 같은 계약직 직원들에게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부르겠다며 계약을 해지했지만 다시 일자리를 찾은 직원은 절반도 안 됩니다. 호텔에 근무하시는 노동자들 중에 거의 절반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아시겠지만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계셔서 업체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그런 명목으로 해고를 하더라도 이걸 보호할 만한 장치도 호소할 만한 곳도 없습니다.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44.6%인 11만 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상위. 코로나19 여파 속에 휴가 등 복지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일자리를 잃어도 하소연할 곳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느 해보다 싸늘한 추석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적 코로나19 59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49번째 확진자 A씨의 가족 B씨는 지난 8일 A씨와 함께 미국에서 입도한 첫날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가 끝나기 전 코로나19 재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와 제주의료원 음압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한편 지난 10일 입도 과정에서 확진된 외국인 유학생 51번째 확진자가 입원 치료 14일 만에 퇴원해 현재 도내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는 8명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면서 제주적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7월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제주적 가계대출은 16조 3,5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이 늘어나면서 기업 대출도 14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7% 증가했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제주적 피해가 7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연이은 태풍으로 주택 41채와 농작물 7,600헥타르, 양식장 등 사유시설에서 22억 원, 도로와 교량 유실 등 공공시설 48억 원을 포함해 모두 7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시 애월읍은 정부가 선포한 특별 재난지역에 포함돼 재정과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피해 복구비의 경우 50%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학생인권조례 심사 보류 결정을 놓고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교조와 정의당, 제주도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연대는 성명을 내고 도의회 교육위가 보편적 권리조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며 교육의원은 전원 사퇴하고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와 또 교육의원들이 교육입법에 대한 역할을 망각하고 무책임하게 심사 보류했다며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공항 이용료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 공항 소음 대책 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공항 소음 대책 지역 주민에게 제주공항 이용료를 지원하고 도서관 운영비 등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에게 공항 이용료를 지원하는 전국 첫 사례가 됩니다. 제주도가 화북공업단지 일대를 도내 첫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구역은 삼화초등학교와 화북주공아파트 등 공업단지 부근 1.2제곱킬로미터 지역으로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한 곳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